법이 됐을 때 거기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이고, 불법을 할 때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집회가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거나 소리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오늘은 총리님한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하게 할 때는 하지만 이건 기자회견입니다.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자회견 설명도 하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속상하시죠? 정말 이게 나라인지 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산한 놈들이 개판이나 치고 개판 치고 떡판 치는 이런 놈의 헌재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세금을 과연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확대를 도자기라고 한다면 전부 안경 벗으십시오. 돋보기 안경이 확대시키는 건데 도자기기 아닙니까? 선글라스 원래 물체 모양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도 도작하는 그런 장비 아닙니까? 이 선글라스 끼신 분들은 전부 도작기계입니다.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놈의 법이 판사가 이게 대한민국 판사 맞습니까? 그러려면은 사법고시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들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재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썩어 빠질 때로 빠진 이 사법부, 행정부까지 통제하고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입법부. 입법부가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었기 때문에 선관위와 대법원과 헌재가 짬짬이로 모여서 국민 알기를 개죄니처럼 알고 이런 놈들이 국민 세금으로 밥 처먹고 어떤 놈은 코로나 보던 놈이 야동판사 이런 놈이 헌재재판관으로 가 있으면서 이나대가 단 얘기 들으셨죠? 이게 재판관입니까? 재판관이지?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공직사에 사법부에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고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적 수준을 하향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시민단체들이 이 원인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 공정한 선거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님에게 건의사항 그리고 성명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대전, 대종 그리고 충청 이 시민단체 대표들만 오늘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기자회견한 목적은 대략 설명이 된 것 같고 지금 하시는 분이 앞으로 경찰에서 CCTV 확대해 보내는 것도 다 무효입니다. 도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더우신데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계신데 이 선글라스가 원래 색깔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도작하는 기계 아닙니까? 이게 바로 판사들 이게 판사입니까? 개판이지? 차라리 판사직 때려치고 떡장사직 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떡튀기나 오픈할 놈들이 판사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개판 친다고 하고 떡판이나 치는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국민세금 헌법재판관 들으셨죠? 이 국민세금으로 12억짜리 전세 살고 국가경제 규모가 올라가서 조금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세금 빼먹는 이런 놈들이, 정말 세금을 빼쳐먹는 놈들이 각종 조직, 기관을 중복으로 만들고 서민들 돈꿀 빼먹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이 의심되는 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 야동판사 행본방이라고 하는 이런 놈들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입니까? 8대 0으로 탄핵 기각시키고 불법으로 탄핵하고 모든 일이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그 핵심 뒤에는 바로 국민주권을 강탈해가는 부정선거에 있고, 이 의혹을 검증하자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와 같은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법이 법이 되면 우리 국민들의 저항은 당연한 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현행범이면 검사든 판사든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외치지 마세요. 이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원인 뒤에는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대법원 중앙선관위가 짬짬이로 결과가 나오면 힘드시죠? 그러면 얘기를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수법칙 통계학이 어긋나는 이 투표 결과 누가 신뢰합니까? 멍청한 사람들이나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멍청하니까 이 투표 결과 그대로 인정하고 요즘은 부정선거가 어디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사전투표 탐관인, 대표 탐관인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음에도 하는 얘기가, 또는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완벽한데 무슨 놈의 요즘 같은 21세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해킹에 들어와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는데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없겠습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은 국민이 뽑았는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결코 국민을 매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뒤에서 몰래 당선시켜진, 부정으로 시켜주는 세력이 있다면 이 자들의 얘기에 따르지 우리 국민 의견 따르겠습니까? 국민을 개무시하고 국민 의견 북절하고 국민주권 강탈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바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말이 다소 거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친 것도 아닙니다. 더 하고 싶어도 우리 고생하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분 고생이 많으신데, 공무원인데 헌법재판관은 12억짜리 전세 얻어줍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역할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 역할도 못하는, 진급했다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들, 그리고 이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주권 지키자는 공명선거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극기 가지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 반국가 세력들은
결코 태극기 경례를 안 씁니다. 재앙이도 일부 사람들 하는데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래가지고요.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절만 할까요? 4절까지 다 할까요? 예? 1절만? 자, 그러면 민주주의니까 다수 의석에서 일자가 많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노래 반주에 맞춰서 같이 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영령 그리고 순국선열 특히 북한 공산 계례집단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더욱 생각하며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다음은 그 각자 개인 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사전투표 참관인 들어갔던 경험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10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논산에 있는 연무대 하면 우리 다 아시죠? 연무대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실제 투표하는 사람과
선관위에 있는 컴퓨터상의 숫자가 상이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가 카운트하는 우리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차 범위가 있을 텐데 오전 액격분은 실제 그들한테 체크해 숫자보다도 약 145명이 더 많이 투표한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가 세금을 먹고 참관을 하기 때문에 투표를 중단시키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그가 약했던 게 그냥 지나와서 저한테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5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하는데 제가 측정한 인원수보다 8명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미 국정원에서 재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인원수를 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안 한 사람 한 것처럼 조정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얘기 생각이 나서 제가 측정을 하니까 8명이 오히려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8명은 투표를 했는데 제게 맞다면 그리고 그때는 앞에 한 1시간을 측정했는데 한 3명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실수인가 보다. 지금부터 2인 1조니까 눈도 깜빡이지 말고 숨도 조용히 쉬면서 끝까지 제대로 하자. 그러면서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명 집어넣으면 한 명, 복장 한 명, 한 명 끝까지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데 8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를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선관위의 역할은 부정선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 컴퓨터에 있는 숫자와 우리가 직접 카운트한 숫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참관인들 그 사전투표 사무원들 다 알 수 있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한 명, 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 이해를 더 이상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실제 투표인수와 투표하지 않은 그 선관위의 투표인수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투표를 중단하고 원인을 규명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관인으로서 국가 세금을 먹고 이걸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투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를 껐다 켜라. 왜냐면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두면은 그게 나중에 증거로 남기 때문에 프로그램 들어왔다가도 싹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제 친구 아직도 IT 업계 독서하는 친구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 그러면 투표 중단 원인 규명. 그래서 논산 선관위가 왔습니다. 투표 개시하자. 자,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하고 까서 숫자를 체크하자. 근데 못 간답니다. 4박 5일 동안 뒤에 개표장에서 하자고? 아니 그때 내일 일도 모르는데 4, 5일 동안 어떻게 하냐? 지금 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맞지 않냐? 죽어도 안 깝니다. 안 까서 저도 할 수 없이 경찰에 또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선관위가 하는 일이라고 또 개입을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했습니다. 좋다. 만일에 앞으로 다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걸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껐다 끼고 그 다음에 다시 30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한 명, 2명까지는 오차범위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 3명 이상 발전되면 투표를 중단하고 전국으로 사전투표를 중단시켜야 된다. 중앙선관위 협의를 해라. 근데 제가 강력하게 하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30분간 인원수를 측정을 해서 다시 이것이 발생이 되면 중앙선관위 연락을 해서 전국의 사전투표를 중단시키겠다고 논산선관위가 힘이 있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끼고 나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원수가 차이가 안 납니다. 첫째,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의 해킹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두 번째, 첫 번째 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딱 점검을 하는데 저는 뭘 했냐면 롤용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 총 선관위로부터 받은 롤용지 숫자와 여기 남아있는 롤용지 숫자를 체크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3개가 롤용지가 빕니다. 롤용지 3개가. 그런데 그 당시에 롤용지 한 묶음이 제 기억이 맞다면 260m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 여기는 몇 명이냐면 최소한 얇기 때문에 1000표 이상이면 세 번이면 약 3000표가 차이 나는데 롤용지를 처음에는 갖고 오라니까 창고에 있답니다. 창고에서 가져와라. 했더니 선관위 사무원에 가서 창고에 없답니다. 그런데 연무대는 특이한 지역이어서 주민들이 하는 투표소가 있고 훈련소에 훈련병들 잠깐 사전투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쪽에 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갖고 와봐라. 먼저 갖고 오면 또 거기가 체크할 거니까 제가. 그런데 거기도 없답니다. 자, 그러면 롤용지 3개가 분실됐다. 쓰게 했습니다. 선관위에 항의를 했습니다. 선관위 롤용지 없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논산시 선관위를 갔습니다. 롤용지 3개 없어진 거에 어떻게 하냐 조치했냐니까 이것이 부정선거로 들어와 있을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사 의뢰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참네. 자, 뭐냐면 저희 집에 3개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물건 도자기가 있습니다. 고려식 성자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던 고려청자가 시장에 나가서 팔리고 있어요. 팔겠다고. 제가 안 팔았습니다. 그럼 도둑질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선관위를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누가 했는지를 특정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사기관입니까? 안 팔은 나와 있으면 도둑질 한 거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선관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기록을 다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공직선거법 150번 3항에 보면 찍도록 돼 있잖아요. 찍어라. 그랬더니 선관위가 4인이래 그게. 4인이라는 것은 개인 사장에다가 도장인데 개인 도장인데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4인이냐. 4인이 왜 다 동일하냐. 이름이 다 다르고 한데 그것은 4인이 아니고 직인 아니냐. 즉 뭐냐면 뭐 가야공면 사전투표 관리관 직책을 나온 건 직인 아니에요? 직인 아닙니까? 직인인데 이걸 4인이라고 선관위가 바닥바닥 우겨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1차원 방정식하고 2차원 방정식 3차원 방정식 같습니까? 얘들은 방정식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형상보건종 듣도 못한 세계 이런 얘기를 궤변으로 그 다음에 또 있죠. 선관위에 가서 이게 파쇄형이라 뜯어보다니까 선관위가 죽어도 말려요. 뜯자. 근데 이번에 나왔죠. 파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게 선관위. 헌법기관이라 하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헌법에 국민주권을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주권을 파괴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부가 할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국무총리님 앞에 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원하는 사항을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원래 정당 연수막은 읍면동당 투장식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본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2주 전에 논산시청 연락을 해서 다 뛰라고 그랬습니다. 진보당 넘어갔고 민주당 넘어갔다고 뛰라고 했거든요. 이런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현수막부터 그리고 식당 가서 드시다가 혹시 또 뭐 선거운동 하는 거 있는지 이런 것들 관심 기울이시고 각자가 생활 속에서 부정선거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이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더 두통이 터져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온상입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마시고
본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보관기간 4박 5일 동안 그 안에서 선관위 보관창고에서 어떤 부정한 일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관위가 공개하고 있는 CCTV는 그 안에서 마음대로 정지, 조작, 왜곡,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번에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원상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발동하셔서 사전투표 보관함 그 창고 앞에 공동 선거관리원 감시원을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령으로 당장 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CCTV를 선관위에서 다 막아놨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도환 회장님 말씀대로 실제 투표인원과 선관위가 조작한 컴퓨터상 투표인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검증을 위해서 사전투표 장소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서 실제 투표인원과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결과 인원수와 꼭 맞춰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전투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면은 200명으로 선관위가 부풀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 인명번호는 없더라도 사전투표한 사람 1년번호 번호표를 부여해서 사전투표 인원수를 확실히 1년번호가 나갈 수 있도록 번호표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한길 선생과 전한길 강사와 이영돈 PD가 요즘에 선관위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이 세 가지만 시행령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만 이 세 가지를 제정해도 부정선거의 90% 이상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사전투표 보관장소 4박 5일 동안 조작이 마음대로 자행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와 보관장소 앞에 감시원을 여야 공동 시민단체 공동 인원이 감시하는 감시원을 배치하도록 시행령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전투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주실 것을 그것도 시행령으로 해주세요. 사전투표 실제 인원과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할 수 있는 투표 인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CCTV 확인을 위해서 CCTV 설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한길 강사와 이영돈 PD가 주장하는 사전투표 인원수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번호표 1년 번호표를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시행령으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에 법을 통과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아무리 우겨도 대법원이 판사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거부해도 국무총리 직권으로 이거는 시행령을 통해서 제정하면은 선관위 관리규칙, 선관위가 시행규칙, 선관위 규정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문에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덕수 총리도 나중에 부정선거가 밝혀졌을 때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한덕수 총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세 가지 관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구절절 오롯이 말씀 다 하셨죠? 근데 한 가지는 정정해야 되는 것이 사전투표는 하지 말 때 한 분도 빠지고 전부 투표 참여하시고 당일 투표 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걸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이왕 투표는 전부 참여하시고 사전투표 대신에 한 분도 빠짐없이 본투표에 참여해드린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국민적 권리가 있다면 국민의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진정한 국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고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한 말씀 하시죠. 나라를 사랑하시고 국민을 사랑하시는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지난 5년 동안 20대 대선부터 20대 총선, 20대 대선, 21대 총선까지 5년 동안 부정선거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순악법, 그리고 탄핵 남발, 국정 마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못살게 만들었으니 나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7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장 선거법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한덕수 총리 대행께서, 권한대행께서 시행령을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선관위 규칙을 개정해서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행 사전투표제는 본투표처럼 투표관리관에 개인 보장의 날인이 없고 인쇄 날인함으로써 차후 얼마든지 부정투표지 유입이 가능하므로 투표관리관에 사인을 찍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선거법 158조 3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전 투표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 설치하여 사전 투표함을 경찰관, 선관위 공무원, 정당 관계자를 함께 입회시켜서 24시간 감시하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 사전투표장에 은행처럼 대기표 발행기를 설치해서 대기 번호표를 발행함으로써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네 번째, 투표함 봉인 시 현재의 비잔류형으로 하지 말고 잔류 파쇄형 봉인지로 하고 봉인지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제대로 숫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개함 시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고 후에 당일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개표 시 해킹에 취약한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후개표로 진행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현재 투표지에 QR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QR코드로 인해서 누가 투표를 했는데 누가 몇 번을 찍었는지를 중앙선관위에서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밀투표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시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면은 지금 CCP 중국 공산당이 1992년 노태우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가 수교를 한 때부터 그 초한전, 소리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이거를 통해서 지금 각 요소별로 언론, 노동계, 법조계, 행정부 각 일반 행정기관까지 인지전을 통해서 온수자화라고 하시죠.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데워 죽는 거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잠식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인지전을 통해서 특히 노동계하고 언론계 이쪽에서 인지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지네들 이념에 맞고 지네 정상에 맞는 것만 보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레가시 미디어, 오중동 신문, KBS, MBC, SBL 공중파, 종편 전부 다 그쪽이 더 넘어갔습니다. 이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은 인구 14억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통합형,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당 국제국가 아닙니까? 이게 시장경제를 거기다 조합시켜서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25%, 뭐 22%. 해마다 그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면은 이쪽 아시아는 다 대표가 되거든요. 다 장악이 되거든요. 북한까지는 다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잠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총수 없는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각성하시고, 특히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악법 보십시오. 무슨 법을 만들어서 카톡을 검열하고, SNS를 검열해서 민주파출소에 신고해서 잡아드리겠다? 그 전체주의 발상 아닙니까? 중국 사회주의 전체주의 발상 아닙니까? 내가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는 나갔네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중국 화교를 통해서 지금 140만이 지금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국 화교들한테 26가지 혜택을 주는 거 아십니까? 노령연금, 이주 정착금, 보험 26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20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가령 중국 화교들이 300만, 500만, 1000만 명 우리나라 이제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중국 폭국화되는 거예요. 거기다 지방자치구가 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공산당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사회주의가 될 겁니다. 특히 대정하자고 해도 안 하는 당이 어딥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각성하시고 우리 6.25 전쟁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미국과 유엔에 찾아가서 메가더 장군이 2003년을 통해서 수습을 하고 겨우 이 38선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선열들에 따라 선언을 그 뜻에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마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날씨가 더우니까 성명서를 읽고 전달하고 그리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모두 읽으실 분 여성분 이름이 좋을 것 같은데 성명서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국민 모두가 승복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약 50%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즉 불공평하다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주권을 강탈한 행위로 이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국민들이 당선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태가 온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불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문제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시행규칙 등 할 수 있는 개선이 가능한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첫째, 사전투표인수 및 사전투표인 직접 기록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인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전투표관 4인을 가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따라서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되지만 대법원에서 이것도 인용하도록 하는 이런 한계 개판을 만드는 이 대법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 사전투표함 보관, 사전투표 종료, 사전투표 용지를 지방선관위 내부 창고가 아닌 외부에 사전투표 용지를 보관하고 경찰과 선관위 직원 그리고 각 정당 참관인 등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넷째, 사전투표 보관함 공인지 잔류 파쇄형을 부착해야 됩니다. 다섯째, 관내 사전투표 용지 우체국 내부 감시 활동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관내 사전투표 용지를 선관위가 우체국에 전달한 이후에는 전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내부 분리장 등의 경찰 및 정당 참관인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및 후개표 허가안 공직선거법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만 쓰도록 되어 있지 돈에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걸 거짓말하고 있죠. 단순 계속이라고. 그런데 IBM 설계한 전문가가 거기에 컴퓨터 기능이 있다고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곱 번째, 사전투표 장소 및 창고 감시, 사전투표장 및 사전투표 용지 보관 장소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정당 참관인 등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우선 7가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 있으신가요? 예. 이 내용 외에 자, 가만히 계시고요. 굳이 저기 멍청한 사람들하고 부정선거 멍청한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선 예약 하나마 이 정도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받고 제가 대표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늘에 좀 도처에 계셔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늘에 우선
계속 시간이 쭉 이렇게